네,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자, LG화학 오늘 좀 보겠습니다. 특징주. 자,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죠. 자, 왜 오르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보면 121선 찍고 지금 뚫었습니다. 오늘 해서 오늘도 2.6% 오르는데 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실제 이제 이때부터 쭉 올랐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선, 20만원 선이 밑바닥이었죠. 그죠? 그 아래에서는 적극 매수 구간이었고, 그게 이제 실현되는 상황인데, 왜 오르냐? 상법하고 관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는데, 여기 이제 토론실에 좀 보니까, LG엔솔 지분가치, 요게 이전에 물적 분할한 거에 대한 게 아직도 해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서 이거에서 연관된 건가? 지금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건가? 또 너무 바라는 게 아닌가 LG한테. 요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상법 개정으로 봤을 때 어쨌든 LG화학도 지금 보면 지주사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뭐 다른 지주사들 떠나서 LG엔솔을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뭔가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이게 안 했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될지.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여기 이제 보면 현대차증권에서 좀 자료가 조금 나와서 요것도 좀 같이 봅시다. 여기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이제 변하는 모습.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한국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실제 뭐 그런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좀 내용이 많아서 뒤에 요약된 것부터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미쓰이, 마루베니 전부 다 2차전지하고 도레이 관계 있어요. 분리막이고 아사히 카세이 이데미츠 이게 전고체고요. 시네츠 그 실리콘입니다. 그 음극재도 있고요. 지금 보면 자 여기 이제 내용들은 쭉 한번 보시길 바라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요약본이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 LG화학은 화학기업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지배구조 이야기가 있었고 일본 기업 화학 배터리 소재기업 탐방결론. 자 여기 보면 한국화학공업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되었고 일변경 후 10년 이상 진행되었다. LG화학은 이 양극재 기업으로 지금 변신하죠. 그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그 부분이 옛날에 부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뭐 계속 빠져버렸고 지금은 이제 지주사 그리고 이 전환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조금 나옵니다. 여기 미찌 상사 보면 여기는 특별히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게 없고 마루베니도 2차전지 관련된 뭐 몇 개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죠. 지금 보면 상사 주식들 보면 벅스 해서웨이 투자 관련해서 이 제일 좋다. 그 이야기가 좀 있었고 뭐 알려진 이야기고 이토츠 상사도 뭐 그런 개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투자도 일부 있다라는 거. 뒤에 보면 하나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태양광도 저는 좋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OBBB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 부분만 끝나면 다시 복귀할 거로 봅니다. 자, 미쓰이 케미칼도 그냥 케미칼 종류고 여기도 보면 미쓰비 케미칼도 보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LG화학도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이익이 나기 시작. 다른 기업들 대비 기업으로 딱 잘라냈을 때 바이오로 보면 꽤 괜찮은 기업이죠.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일본 기업들도 그렇게 이제 변환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시네스 케미칼은
그냥 이 실리콘 관련된 응급제 이야기는 여기는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대주전자재료가 훨씬 더 유망하고 실리콘 시네츠는 그렇게 뭐 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아직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 세계 1위 기업인데 여기 중국이 지금 밀려버려 가지고, 자 여기 보면 배터리 분리막 사업 2080년대부터 시작했다. 이 노벨상 수상자가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도 보면 EV 시장 뭐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중기적으로 EV 시장은 성장할 것이고 북미에서의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 27년에 캐나다의 혼다와 JV 형태로 투자가 되어 있다. 이게 분리막 투자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사히 카세이가 원래 1등인데요. 이 가격적인 문제가 중국이 워낙 싸게 들어오니까 한국에도 지금 보면 WCP 이런 애들 뭐 SKI 테크놀로지 뭐 지금 보면 약간 주식 많이 빠졌다 지금 반등하는데, 분리막도 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 정도. 도레이도 분리막 사업이 있죠. 분리막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LG화학이 지금 인수했던 상황이 있고, 이데미치 코산 여기가 지금 보면 고체 전해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요다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든 27년, 28년 도요다 협업이 최우선인데 여기도 전고체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전해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도요다 내 하이엔드 클래스 자동차에 탑재 예정이다. 점진적으로 적용 차량을 확대할 것이다. 이거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일정이 있다라는 거. 전고체 UAM, 로보틱스 등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적용 가능성, 적합성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답을 했고, 여기 보면 황화 리튬 제조에 필요한 황화수소 조달, 황화수소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당사 자체 정제 시설에 조달한 양으로 충분하다. 황화수소, 황화 리튬 생산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이제 황화수소는 유해 물질이죠. 여기 보면 안전대책 등 특별기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기술, 핸들링 기술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가 인정을 좀 받은 기업이죠. 여기 보면 석유 정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 보면 대규모 생산 시즌은 27년 6월 완공 목표다. 연간 3기가와트 1,000톤 규모 예상. 이수도 이게 1,000톤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상세한 중국 황화리튬과의 경쟁력, 일본의 기술이 최첨단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과 중국 플레이들의 동향을 현재 면밀히 파악 중이다. 요 항아리튬 관련돼서도 지금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이제 경쟁이 있다는 거죠. 아지로다이트형 이거 황화물계 전해질 최종 제품입니다. 전해질 생산이 메인 타겟인지 여부. 여기는 능력을 보유 중이고 구체적인 답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해질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고체질 전해질 제조의 주요 과제 요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스케일업 할 때 균질성,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전고체 내용이 좀 많죠. 자, LG화학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미찌 금속과학성도 보면 고체 전해질 2차 증설 발표 요 내용이 있어요. 요거 따로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상사 관련된 주식이 있으니까 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아 보이는데 아직 뭐 특별히 반영이 잘 안 되고, 최근에 보면 이 알래스카 광석 천연가스 요즘에 한국에 이제 포항 쪽에 이 부분만 조금 반영이 되고, 전반적인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반영은 되고 있지는 않죠.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LG화학 부분 최종적으로 다루면 여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NCM 전환입니다. 그리고 파나소닉하고의 이 공급 관련,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파나소닉 주로 양극재 업체 스미토모 탐방 결과죠.
요게 이제 이전에 이슈가 됐는데 요 내용을 이제 실제 탐방해 보니까 NCM으로 지금 파나소닉 NCA잖아요. NCA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국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이렇잖아요. 일본의 파나소닉인데 이게 NCA에서 NCM으로 지금 전환 중이라는 겁니다. 삼성 SDI도 NCA만 쓰는 건 아니고요. 원래 NCM을 썼기 때문에 NCA, NCM의 어떤 특성, 가격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싼 걸 원하죠. NCM이 싸거든요. 그 방향으로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스미토모는 그러니까 추가 증설은 NCM으로만 할 수 있다. 상황이. 그러니까 NCM이 많이 필요하니까 바로 2, 3년이 걸리거든요.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자, 파나소닉 캔사스 공장의 NCM 양극재 공급에 한국 기업들이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LG화학도 유력한 후보이다. 수주 후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많이 거론되는 게 LNF, LG화학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도요타 북미 공장 양극재 공급은 시작했다. 외판 비중이 현재 증가가 돼. LG엔솔 외에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가동률이 26년, 27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얼마인지는 지금 일단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있고. 자, 이제 주가는 이미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 근데 LG엔솔 이 부분 모유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관계 있고, 스미토모가 전환 중인데 NCM으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최소 2년, 3년 이렇게 필요할 걸로 보여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NCM은 바로 한국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에. 여기도 보면 기존 프리몬트 공장에 공급되는 것까지 NCM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판매가 지금 부진하나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전기차를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할 거라고 봅니다. 100만 대인데, 자, 팔리지 않더라도 이 자체 영업으로 돌리는 로보택시로, 이거 외에는 테슬라 지금 솔직히 방법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SM의 상황에 따라, 스미토모 상황에 따라 프리몬트까지 양극재를 한국의 기업들이 받을 수도 있다. 이건 LG화학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기업도 LNF도 관계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LG화학이 LG엔솔을 통해서 테슬라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하반기 출하가 기대되는 도요타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파나소닉 합작사 양극재 물량을 수주하는 등 파나소닉과 접점이 있고, 그러니까 AMPC를 받을 수 있는 전구체를 지금 전구체 부분도 지금 합작사를 보유했죠. 그래서 AMPC도 유리하다. 약간 지금 LNF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적어도 캔사스 일부 물량 수주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적어도 이렇게 지금 수주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2분기는 양극재 실적이 소폭 적자 기록 정도. 화학은 스프레드 상승에서는 환율 영향, 전분기 정도 수준, 업종 내 선방 가능. 요거는 뭐 화학 쪽이고요. 저기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향후 LG엔솔 지분을 활용한 차익급 축소, 금융비용 축소를 기대한다. 이거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부에 지금 전고체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언급을 드렸는데, LG화학도 최근에 좀 꽤 올라와서 왜 그런가 라는 부분, 지금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일본 사례를 이제 보고 여기 있는 리포트들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